세상도 왜 형이 뭘 하고 아버지 전화도 가져가라고 그래? 대한민국 시니어의 든든한 친구 장수백세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순덕님 74살이십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시라는 거였어요. 이순덕님은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망 신고는 하셨는데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셔서 지금은 돈을 찾아드릴 수가 없다고요. 이순덕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인데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찾는다니요. 은행 직원이 알려준 대로 주민센터도 가보고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재적 등본의 인감증명서까지 들고 다니다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하세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분들께 연락을 드렸더니 큰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한 달은 기다려야 하고 딸은 시댁 일로 바빠서 도장 찍으러 올 시간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공과금은 밀려가는데 남편이 남긴 돈은 통장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복잡한 상속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인데 정작 손 한 번 못 대보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정리하는 방법부터 숨은 재산 찾는 꿀팁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들 도장 없이도 급한 생활비를 먼저 찾는 방법과 3개월 안에 꼭 해야 하는 치명적인 신고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메모할 종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켜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그리고 2주입니다. 이 3숫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지난달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영자님 사연입니다. 71살이신 박영자님은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병원비 정산에 장례비 지출에 조문객 응대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막막한 건 장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에 거래를 했는지 박영자님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돈 관리는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이제 와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빚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혹시 모르게 친구 보증을 섰거나 사업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동네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제야 박영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분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빚이 3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날아가고 빚 1억 원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상속을 받아버리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든타임이 바로 3개월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정확히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다 받는 걸로 자동 처리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 승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고 빚이 3억 원이면 2억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내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럼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그냥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3개월 안에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센터로 가세요. 사망 신고를 하러 가실 때 창구 직원분께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직원분이 신청서 한 장 주실 겁니다. 거기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 옵니다. 남편분이 연금 얼마 받으셨고 유족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은행에서도 문자 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예금도 대출도 다 알려줍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문자 옵니다.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고 보험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나옵니다. 심지어 남편분이 몰래 사두셨던 땅이나 자동차까지 다 조회됩니다. 이게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 딱 한 번만 가시면 은행 10군데, 보험사 5군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로 쫙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문자 받으시면 재산하고 빚을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왼쪽에는 재산, 오른쪽에는 빚을 적으시는 겁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안심하시고 빚이 더 많으면 바로 법원에 가셔서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판단을 3개월 안에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명수님 사례를 보시죠. 75살이신 최명수님은 남편분이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를 해봤더니 예금은 5천만 원인데 가게 운영 자금으로 빌린 대출이 1억 2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신 최명수님은 바로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5천만 원으로 빚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으셨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7천만 원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을 겁니다.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노후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걸 확인했다고 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골든타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1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2025년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3개월보다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미루지 마세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는 했는데 실제로 돈을 찾으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나눠 갖는다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평생 함께 산 집인데 당연히 내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씩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이면 배우자 1.5, 자녀 1, 자녀의 1 이렇게 총 3.5로 나눕니다. 5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배우자 몫은 5천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3.5 하면 약 2,140만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녀들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녀들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효자 효녀라서 어머니 다 가지세요 하고 포기각서를 써주면 제일 좋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있고 생각이 다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김영희님 사례입니다. 73이신 김영희님은 남편분이 남긴 예금 8천만 원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자녀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랍니다. 큰아들한테 연락했더니 해외 출장 중이라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작은아들은 자기 몫은 챙겨야겠다고 하고요.
딸은 시댁 일로 바빠서 시간이 없답니다. 김영희님은 그렇게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병원비는 밀려가는데 돈은 통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내 돈이 맞는데 자녀들 도장이 없으면 한 푼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급 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단독으로 찾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는 사망진단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1천만 원까지는 바로 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먼저 이 방법을 써보세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배우자 사망 후 소액 인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이 세 가지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급한 불 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협상 요령이 중요합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엄마는 이 돈밖에 없다. 이걸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 써야 한다. 지금 나눠 가지면 엄마는 너희한테 매달 손 벌려야 한다. 어떤 게 서로 편하겠니? 이렇게 현실적으로 설득하시면 대부분 수긍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 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립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거든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다세요. 나중에 내가 쓰고 남은 돈은 너희가 다 갖는 걸로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포기각서를 써줍니다. 포기각서는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5만 원 정도면 작성해 줍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직접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녀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면 은행에 가서 상속재산 인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들, 인감증명서, 포기각서 이 정도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접수하시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은행에서 서류 검토하고 상속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급하시다고 재촉하지 마세요. 절차가 원래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산 찾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 안 하시고 몰래 넣어두신 적금이나 보험이요. 이것도 안심상속 서비스로 다 조회됩니다. 문자로 날아온 내역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보험금은 꼭 챙기세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금액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보험 내역이 조회되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사망보험금 청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빼놓지 마세요.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는 그 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월 100만 원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되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미자님은 이 방법으로 숨어있던 재산 2,800만 원을 찾으셨습니다. 남편분이 30년 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어 있었는데 본인도 까먹고 계셨던 겁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자님은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 갚고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 명의 아파트나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 자녀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눠 갖습니다. 배우자 1.5 자녀들 각각 1씩요. 그런데 집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집을 다 갖는 대신 자녀들한테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이고 자녀 몫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돈 여유가 있으면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합니다. 둘째,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집 팔아서 3억 원 받았으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겁니다. 배우자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자녀들은 각자 몫을 챙기는 거죠. 집이 필요 없거나 관리가 힘들면 이 방법을 씁니다. 셋째, 공동 명의로 두는 방법입니다. 집 등기부등본에 배우자하고 자녀들 이름을 다 올리는 겁니다. 당장 팔 생각도 없고 돈 줄 여유도 없으면 일단 이렇게 두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 받으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자녀들과 충분히 협의하세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가족관계만 나빠집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홍순자님은 자녀들과 협의해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집값이 4억 원인데 자녀 목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집은 본인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목돈이 좀 나갔지만 집 하나는 확실히 지킨 셈이죠. 홍순자님은 지금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안경숙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큰 아파트 팔아서 작은 빌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은 자녀들과 나눴습니다. 덕분에 자녀들도 만족하고 본인도 관리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신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윤미선님은 세 번째 방법으로 일단 공동 명의를 해두셨습니다. 나중에 실버타운 갈 생각이 있으셔서 그때 가서 팔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겁니다. 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가족이 남이 됩니다. 대화로 풀어가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딱 3가지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3개월 안에 빚 확인하고 결정하기. 배우자 사망 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하세요. 빚이 더 많으면 바로 법원 가서 한정승인 신청하세요. 이 기간 놓치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둘째, 1년 안에 안심상속 신청하기. 주민센터 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세요. 사망 신고할 때 같이 하시면 편합니다. 2주 후면 문자로 모든 재산 내역이 날아옵니다. 은행 10군데 안 돌아다녀도 됩니다. 셋째, 급한 돈은 소액 인출제도 활용하기. 1천만 원 이하는 배우자 단독으로 찾을 수 있는 은행이 많습니다. 생활비 급하시면 이 방법 먼저 쓰세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이 3가지만 들고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정리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재산 정리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안심상속이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매주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공유하시면 어려움 겪는 어르신 한 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게 참 가혹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재산 정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 요청하세요. 다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음 주에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숨겨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의 든든한 친구 장수백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